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거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흐름이 나올 때는 그럴 때만 매매를 하시면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무시 못하는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트 분석, 차트 스터디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 이해하면 나는 지금 완전 초보고 아무도 모르겠다. 이게 처음에 뭐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으로 압축했습니다. 바로 고수가 된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초보는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차트 분석이나 이렇게 좀 단기 매매나 이렇게 좀 수급 들어오는 것들, 눌림이나 여러 가지 시황 또는 일정 매매, 어떤 뉴스를 예상을 하고 뭐 매매를 하는지,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타점 몇 가지만 보고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런 차트, 뭐 삼성중공업에서도 제가 이렇게 가볍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매수와 매도 타점, 대단한 매수 매도 타점은 아닌데 일단 기초적인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타점을 보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힌트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빈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쭉 보시면은 뭐 이때부터 이렇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혼절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매도, 아무튼 요런 식의 타점들. 그 다음에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이런 것들. 이것도 일봉상에서 보면은 이제 흔적들은 이렇게 힌트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휴스틸도 보면은 매수 매도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보시면은 요게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좀 돌려봤는데 공통점들이 당연히 지금은 저게 뭔 소리야? 그냥 살짝 수급 들어오면 사는 건가? 좀 긴가민가 하실 수 있습니다. LNG 관련이나 또는 유리기판이나 이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했던 것들을 이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렸고, 여기에 따른 이제 공통점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일정 재료나 이제 시황이나 어떤 뉴스를 좀 예상을 해보고 매수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일정이나 재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무거나 막 덥석 매수하는 게 아니라 철강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나 좀 재료가 있을 수 있죠. 지난주에도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LNG 투자 관련해서 얘기가 한다고 했고, 이제 곧 방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안덕근 장관이 뭐 계속 또 다시 한번 미국을 가고 또 협상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LNG 투자 관련해서 일본의 투자도 유치를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성비 논란, 한번 너무 비싸가지고 나중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좀 시간이 좀 더 남아있으니까 일단 그 전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을 수 있다. 왜냐면 그 전에 트럼프 정권에서 계속 이제 LNG를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지렛대로 활용할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러한 재료가 지난주 또는 이제 2주 전에 핫하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언제든지 한 번 더 뉴스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주지사의 방한 일정도 다음 주나 이렇게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문제지 뉴스가 곧 나올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뉴스 체크, 시황 체크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온리 차트 마스터야 라고 하면서 차트만 보고 막 모든 걸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차트만 보고 막 이거는 뭐 세력이 매집을 했고 뭐 해가지고 간다 해갖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도 저는 해보긴 했는데 사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좀 성공 확률이 비교적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황의 흐름까지 또는 뉴스나 재료 일정까지 다 체크를 한다면은 좀 더 꼼꼼하게 차트 분석을 할 때도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황입니다. 첫 번째가 이런 일정 재료를 체크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시황이에요. 시황은 뭐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내가 지금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에 많이 가고 있고 GTC 일정을 앞두고 양자에도 갔고 유리기판도 갔고 액침 냉각도 갔고 이런 식으로 수급이 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전히
강력하게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조선방사는 여전히 계속 하락하기만 하면은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잘 버티고 있구나. 이번에 새롭게 외국인들이 뭐 반도체, 삼성전자 사면서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도 한번 시간차를 두고 또 소부장이나 이런 데 수단매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GTC를 앞두고 피지컬 AI 관련된 또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로봇주도 그 전주부터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시황입니다. 그래서 시황에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 재료랑 좀 연결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그럼 이것만 보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제 매수를 하는 거랑 또 여기서 세 번째 단계를 넘어가는 거랑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게 뭐냐면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트에서 매집 흔적을 찾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알기는 어렵고 개념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매집 흔적을 찾아야 되는가를 차트 분석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일정이나 뉴스도 다 꼼꼼하게 봤고 그다음에 시황도 어느 정도 봤어.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오늘은 이제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요 테마들 있잖아요. LNG부터 해갖고 뭐 GTC 관련 로봇 등등 반도체 A, B, C, D가 있다고 쳤을 때 오늘은 A, B가 움직였어. C, D는 쉬어갔어. 조정이 나왔어. 그러면은 내일은 C, D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차트에서 미리 여러분들 국장에서는 또 더더욱 그런 현상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의 선취매가 좀 일어납니다. 이 선취매가 뭐냐면 뉴스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막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할 때 거기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거는 많이 좀 필요하죠. 왜냐면은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있어야 되고 발빠른 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재능이 있거나 정말 좀 발빠르게 또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볼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이제 본업이 있으시고 이제 바쁘시고 또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은 저도 지금 눈이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건 못 보겠어가지고 좀 미리 흔적들을 발견해서 좀 천천히 일정이나 시황을 좀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보통 뉴스가 나오기 전에 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며칠 전부터 누군가가 계속 사 모으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거래량으로 표시가 됩니다. 거래량이나 이제 꼬리로 보통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세력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래량이 좀 증가했거나 뭔가 이제 뭐 분봉상에서 뭔가 이제 흔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돌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1번, 2번 말씀드렸던 거 요거까지 같이 겹친다면은 확률이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트 사례나 이런 것들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텐데 오늘은 조금 요 정도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시황과 이제 일정과도 관계가 있는데 그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올지를 미리 예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차트상에서 보통 보면은 뭔가 수급이 들어왔다. 근데 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세력들은 이제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많이 사놔야 돼. 그 사놓고 그 물량이 풀어지지 않게 매집이 된 상태에서 뉴스와 함께 뭔가 매수세가 우르르 몰리면은 좀 더 가볍게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매집으로 인한 이제 가볍게 주가가 부양되는 그런 효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매집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곧 이렇게 매집의 흔적들이 나온 종목들은 시간차를 두고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뉴스인지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뭐 일정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GTC 일정에서 뭐 양자 데이도 있기 때문에 양자 쪽이나 아니면은 뭐 액침 냉각이나 유리기판이나 요런 애들 또 피지컬 AI도 그렇고 충분히 요런 뉴스도 계속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알 수 있었죠? 지지난주부터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제가 매번 일정이나 이런 것도 정리 유튜브 컨텐츠를 해드릴 때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 정리할 때 수시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행사나 일정을 앞두고 당연히 양자데이를 앞두고 양자 관련된 뉴스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약해서 별 반응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큰 이벤트면은 양자 관련 뉴스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정된 뉴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수급이 좀 들어온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주 목요일이나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뭐 이미 이때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5일
5일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12일에도 수급이 또 들어왔었고 거래량이 확실히 증가하는 이런 흔적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왜 들어왔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이 남아 도니까 그냥 매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자에도 보면은 대부분 비슷하죠. 이렇게 KCS도 그렇고 들어오고 그 이후에도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 매매를 할 때 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 나는 다른 거 다 안 받고 귀 닫고 뭐 아무것도 안 보고 온니 그냥 감으로 하고 차트 마스터이기 때문에 난 차트만 본다. 이런 흔적들을 보고 물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타 매집 흔적, 일정 재료, 시황 그다음에 예정된 뉴스 이런 플로우까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종목을 추리고 그 다음에 시황에서 돌아가는 제가 이제 지도를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디에 몰리고 있고 반도체 방산 그러면은 만약에 방산에서 조금 쉬어가면은 어디가 갈까? 기존에 움직였던 순환매 흐름에서 약간 힌트를 얻어서 아니면 또 새롭게 뭐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이 됐던 새로운 테마에서 그때 다시 새롭게 추가를 해서 기존의 주도주가 좀 쉬어갈 때 여기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황의 흐름도 같이 종합적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런 무기들까지 탁탁탁탁 가져가면은 이것만 설명 다 했다. 제한적인 시간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말은 물론 쉽죠. 이제 말은 쉬운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요런 방향성을 갖고 난 적어도 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 없겠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나는 이 모멘텀 매매 또는 단기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런 흐름에 따라서 항상 돈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장 굉장히 빠르죠. 근데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도 보시면 리게티만 봐도 뭐 양자데이 앞두고 20몇 퍼센트, 30% 뭐 급등하면서 전고점 돌파도 하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테마주들이 난리가 날 때는 더 살벌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단기 수급에 따른 또 단기 재료나 일정의 수급에 따른 돈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과거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흐름 내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요 4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영상 하나로 마스터는 힘들겠지만 이걸 기억을 하신 다음에 계속 차트도 돌려보고 그 다음에 뉴스 공부하고 그다음에 재료 공부하고 요게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해보는 거죠. 계속 고민을 해보고 그게 틀리더라도 계속 누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은 1년, 2년, 3년 지나면은 나중에는 내 스스로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내가 이거는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차트 보면서 적당히 거래량 주면서 눌렸을 때는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전략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매집되는 흔적들을 보면서 같이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초반부에는 여러 가지 부각될 수 없는 종목들 내에서 좀 매매를 했고 그게 결국에는 뉴스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순환매가 돌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타점이랑 함께 가장 힌트를 드렸던 거고 그 전에도 수급이 들어왔던 거나 거래량이 증가했던 흔적들도 같이 있었고 예정된 뉴스도 있었고 일정도 있었고 이런 것들 다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만 종목이 안 보여요 너무 어려워요 안 하시면 돼요. 왜냐면 안 보이는데 그냥 심심해서 앉아서 매매하면요 돈 그냥 잃기밖에 더 합니까? 안 잃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공부한 것들이 좀 보인다? 그러면 그때만 하시면 돼요. 매일은 이제 차트를 돌려보고 공부는 해야죠. 시장 이제 뉴스 매일매일 찾아보고 시황 공부를 하고 미국장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판단이 잘 서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쉬시면 되고요. 오늘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흐름이 나올 때는 그럴 때만 매매를 하시면은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무시 못하는 수익률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컴퓨터랑 씨름하면서 앉아있어야 수익이 극대화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매매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괜히 수익 잘 났는데 더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또 그대로 뱉어내고 왜냐면 사람이 처음에 수익을 좀 보잖아요. 지금 기분이 업이 돼. 그리고 마치 내가 나 좀 잘하는 듯 하면서 좀 고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중에 막 움직이는 종목들 아니면은 괜히 내가 또 막 이런 확실하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차트만 보고 약간 느낌 왔는데? 하면서 갑자기 막 매매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맞고 그러면 또 열받아가지고 내 그 본전 생각나니까 열받아서 이상한 매매하고 그러면은 또 시간이 지나오면은 분명히 그렇게 모든 조건이 맞을 때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거를 여러분 내동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절대로 이제 내동을 하지 않는 원칙들을 잘 만들어 놓고 좋은 투자 습관 컴퓨터 계속 보고 있는 게 답이 아니다. 이런 습관들도 가져놓고 단기 매매는
뭔가 조급하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조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여유를 갖고 놓쳐도 돼. 다 가버려. 아 그래 나 뭐 안 먹어도 돼. 난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기회 여러 개 날아가도 됩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은 계속 기회가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만 날이 아니고 언제든지 나의 것이 올 수가 있고 가버리면은 내 거 아니다 잘 가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보시고 이제 공부한 대로만 접근을 하면은 모두 적어도 이 영상으로는 단타 우리 초보 탈출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여러분들 뭐 이런 내용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관련해서 계속 다음 또 영상들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